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죠? 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움과 복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뉴트로라는 단어가 대세인데요. 네. 오늘은 이처럼 새로움과 전통을 아우르며 박물관계에 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젊은 세대의 문화적 접근법을 박물관 전시에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표의 민속학자인데요. 박물관 전시에 뉴트로 바람을 몰고 온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 김종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 1월에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을 맡게 된 김종대라고 합니다. 저희 국악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국립민속박물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취임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석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예, 바쁜 맞습니다.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박물관의 그런 성격을 네. 완전히 개혁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박물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많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 하느라고 좀 약간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박물관장으로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네네. 오래된 장승을 박물관 내에 설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 박물관에 가끔가다 오긴 하는데 네.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 보면은 로비가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 박물관에 왔을 때 어떤 첫 번째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첫 인상이 있는데 거기 그냥 그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네. 어떤 그 이 박물관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무엇이고 그다음 민속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 원래는 쌍계사에 있던 건데 네. 저희가 1965년도에 거기에 있던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왔던 이 장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목장승은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썩고 없어지는 건데 이것이 약 65년도에 갖고 왔으니까는 한 뭐 50년 정도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런 것을 민속박물관이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관람객이 왔을 때 그 장승을 보고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문화를 담고 있는 기관인지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민속박물관의 브랜드의 하나의 그런 그 역할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로비로 끌고 와가지고요. 네. 관람객이 첫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로 약간 탈바꿈 시킨 거죠. 네. 딱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첫인상을 줄 만한 그러니까요. 장승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3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7월 23일에 개관하는 파주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파주가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수장고라고 해가지고 유물을 관리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가장 큰 화두가 이것이 단순하게 그 일차적인 역할, 그러니까 수장고라니까 유물을 관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는 좀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수장고를 어떠한 식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제는 그 개방형 수장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람객들이 거기도 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관람객들이 유물을 그러니까 전시가 안 된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그런 유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수장고에 약 17만 점 정도가 지금 파주에 가 있거든요. 네. 그 관람객이 와가지고 17만 점의 유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비에다가 미디어 월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와가지고 어떤 유물을 볼 수 있는지 그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유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이 유물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물들을 토대로 한 이 개방형 수장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근데 다만 전시가 일반적인 전시 방식하고 다른 전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특히 서울 북부 지역에 국립 그 박물관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파주관이 정식 명칭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파주관이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 거주하시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 공간으로서 변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관 개관과 함께 또 다른 성과를 꼽자면 상설 전시관 2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신 건데요. 네. 지금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그 민속박물관의 상설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 1관, 2관, 3관이 1관은 하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살았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고 2관은 1년, 그 1년 4개를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3관은 평생. 네. 그러니까 이게 점층적이며 정강적인 그 전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관은 가장 재미난 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계절이 바뀔 때 실감형 전시를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관람객들이 들어가면은 아 여기는 이제 계절이 어떤 계절로 바뀌었다. 봄이면은 봄에 뭐 그 꽃 피고 그 농부들이 뭐 밭을 갈고 뭐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실감형을 중간 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네. 관람객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계절 속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전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트로적인 방식의 전시를 예. 이제 택한 것이죠. 원래 그것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586 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건 우리 어릴 때 쓰던 건데라고 그렇죠. 알 수 있지만은 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세대하고 많이 다른 건데 그러한 것을 전시함으로써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장애인 관련된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네. 이분들한테 어떠한 그런 그 찾아내기를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촉지도 같은 경우 여기가 전시실의 위치에 어디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진열장 앞에다가 그 축소 모형으로 3D로 만든 그것을 하셔서 만지면서 아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형의 여러 전시 방식에서 약간 탈피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이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립민속박물관을 또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둔 자녀분들도 함께 많이 나들이 가는 걸 봤었는데 맞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전시를 또 마련하셨다고. 예,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던 설화를 그 주제로 해가지고 3가지 옴니버스식으로 예컨대 견우와 직녀, 그다음에 바리공주, 그다음에 그 연호랑 새우녀를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의 주제들이 끝에 가서는 다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주제로 해서 그 전시를 그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과거와 달리 체험 중심의 전시를 꾸몄습니다. 예컨대 뭐 찾아가는 것 때문에 미로형의 전시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 박물관이 옛날식의 그런 고답적이고 그 유물을 전달하는 어떠한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박물관 가자고 하면은 뭔가 공부하러 가는 그쵸, 분위기였는데.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박물관으로 아이들을 부르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는 대면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대면이 안 되니까 이제 비대면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단순하게 그냥 앉아놓고 그러니까 전방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는 그런 관념보다는 예.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특히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은 대개는 그 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근데 교과서에 그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게 되게 민속놀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속놀이를 주제로 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제로 삼아서 전시를 하고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구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이하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박물관에서 만든 교구제들을 직접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들이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바꾸라든지 지난번에 한번 그 색칠하기가 있었는데 그 색연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연필을 딴 걸 바꿔라.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즐김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 뭔지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찾아내기를 해서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된 그렇습니다.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나 아니면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그 단순하게 비대면 교육하겠다 하면은 그 접속 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 공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공지하면은 이게 접촉자가 어저께도 하나 프로그램 했는데 지금 500명이 바로 그냥 접속해서 끝났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교구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시점에 이제 직접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영상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도 지금 영상실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람객들하고의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한 직접적인 그 만남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아쉽게도 국경과 국경이 봉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국제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전시나 학술 대회 같은 경우 국제 포럼 같은 경우를 지금 오히려 이 줌을 전개로 한 그런 포럼들은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그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을 하려면은 그 이 체재비를 부담을 항공료나 맞아요. 체재비 네.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을 나가지 않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국제 학술 대회를 한 2건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전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다가 그 민족학박물관에 그 한국관을 설치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태리에서 한국의 탈을 보고 간 어떤 관장님이 네. 예, 이거 전시 이태리에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마라든지 밀라노 이런 식의 순회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가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못 간 상태에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뭐 베트남 하노이에 그 한국관 설치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태리 그 순회전 한국의 탈 순회전을 내년 정도에는 뭐 올해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많을수록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가려면 베트남이나 이탈리아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더 만남이 더 좋아질 수가 네. 있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관장님으로서의 어떤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학자라고 예. 소개를 했거든요. 21세기의 민속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아니면 중요성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민속을 하게 되면은
뭐 옛날 거, 네. 이제 고답적이다, 뭐 진부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것은 그 민속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속이라는 것이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현재나 또 미래적인 것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재의 민속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을 찾아내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박물관이 지금 그런 거에 선두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뉴트로라든지 그러한 작업들이 사실 중앙박물관 근데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이러한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 것이고 뭐 버려야 될 만한 것이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네. 문화적인 대상이다라는 네.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극적으로 그 중심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민속박물관이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세종시로의 이전이 네,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무려 20년 동안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그 민속학을 전공한 뭐 원로학자분들은 많이 화를 내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 기회가 우리나라 민속문화에 대한 것을 민속학에 대한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서 약간 그 테이크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박물관만 세종시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 본관이라는 개념으로서 세종시로 옮기고 네. 그다음에 분관 개념으로서 이런 그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남, 호남 지역에 배치를 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시의 박물관은 전시나 뭐 수장고를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선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각 분관에다가 뭐 전시할 수 있는 거 그런 주제라든지 좋은 아이템들을 설정을 해서 찾아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한다면은 세종시로서의 그런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그 민속박물관이 지금까지 지금 경복궁 안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발전, 새로운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네. 아까 나온 파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개방형 수장고로서의 어떤 유물을 갖고 유물을 활용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전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그 민속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전체 국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관장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더라고요. 민기, 기재, 네. 민속을 기록, 기억, 재현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그 약간 조식으로 만든 건데요. 네. 민속을 기록한다는 것은 민속을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고 재현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세 개의 그런 작업이 우리나라 민속을 살리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나 조사나 교육이 따로 놓으면은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물관에 와서 좀 약간 바쁘게 돌아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연속성상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관계 맺기가 약간 고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래야지 국민들한테 우리 박물관이 예컨대 반려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민속박물관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과정, 그 활동의 중요한 표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네. 예, 뭐 굳이
국립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민기기재라고 하면은 뭐 전통문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좋은 작업들의 어떤 압축적인 단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올해 1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주력하고 싶은 장르나 혹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이전을 앞둬 가지고 만약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전시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주제들이 예컨대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세계 문화의 하나의 주제를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바구니를 조사하고 있는데 바구니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 그 축적을 해놔야죠. 연구 축적들을. 근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박물관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유물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콘텐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하다가 그 뭐 재미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그런 중심 공간으로서 민속박물관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작업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 적극적으로 진력을 해서 하여튼 박물관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고 사랑하는 문화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것을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립민속박물관의 변신을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국립민속박물관 김종대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